재무경입니다. 일단 뭐 오늘 이제 설명회 때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번 수능입니다. 수능. 지금 현재 QEM에서도 제가 지금 고3 생명과학 수능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 31일이 되면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그거랑 관련돼서 좀 필요한 정보들 드리고 학습 전략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 학원에서 어떤 과탐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고2 학부모님도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곁들여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일 간단한 소개는 저는 이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고요. 전공이 생명과학이고 일단 강대 재종반에서 현재 재수생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단과도 이렇게 하고 있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수능 생명과학 설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2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23년도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지를 사실상 평가원에서 출제를 한 사례는 지금 6월 평가원밖에 없기 때문에 9편까지 봐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현재의 트렌드 개정생명과학이 시작되고 지금으로부터 한 3번째 시험이 되는 건데 이 트렌드를, 이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일단 난이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개정이 되기 전에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단원이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유전이었는데 이 유전의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정이 바뀌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2년 전부터 적용이 되면서 수능에서 이 단원 숫자가 이제 늘어났어요. 1단원에서 5단원으로 늘어나고 대신에 이 유전 파트가 뒤로 오는데 중요한 건 기존에 있었던 유전 내용보다 내용의 양적인 측면은 더 줄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양이 줄었다고 해서 난이도가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양이 줄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유는 낼 게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더 심화해서 문제를 출제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강대 재수생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스갯소리로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과연 이게 생명과학이 맞냐? 왜냐면 생명과학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냥 논리학이에요, 논리학. 뭐 생명과학만 이러냐? 사실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화학도 그렇고요. 지금 뭐 물리도 그렇고 과탐 자체가 이론적인 내용으로는 이 학력 수준이 높은 학생들을 줄 세울 수가 없기에 문제 수준을 논리학을 넣어가지고 엄청 꼬아놓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방식의 시험을 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중국까지 포함해서 3국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파워 테스트라고 하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맞추는 시험. 이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데 분명히 이제 과목을 좋아하고 사랑하던 이런 학생들도 이 시험의 방식 때문에 넌더리가 나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고 근데 어쩔 수 없죠. 왜냐면 결국 우리나라는 이제 가진 자원이 인적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학생들을 줄 세워서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선택설에 입각해서 결국 상위 쪽에 있는 학생들을 선택하려다 보니까 시험이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를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23년도 수능, 올해 수능도 예년과 다르지 않게 굉장히 높은 난이도로 출제될 것으로 6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뭐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거의 문제가 미쳤어요. 두 번째, 문항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문항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비킬러, 킬러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만 촬영되는 건가요? 해도 돼요? 그냥 여기서 할게요. 네, 비킬러 문항이 이제 13문항, 킬러가 7문항이 나오게 되는데 20문제죠. 3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비킬러는 기본적인 암기가 되어 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암기가 돼야 되냐면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즉 인풋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아웃풋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가 돼야
이 빅킬러 열쇠 문항을 10분 안에 풀 수가 있어요. 10분 안에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강대 기준으로 진짜 안정적인 1등급을 받는 애들은 이 빅킬러 문항을 7분이면 다 풀어요. 열쇠 문항을 7분에 다 푼다는 건 한 문항에 1분도 안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 풀 때 어떤 스피드가 나오냐면 기역, 니은, 디귿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풀어야 1등급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려면 그냥 완전히 암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기본 베이스고요.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2등급은 됩니다. 이제 1등급으로 가려면 이 킬러 나머지 7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맞추냐, 남은 20분 동안 이 7문제를 누가 더 많이 맞추냐에 따라서 2등급과 1등급이 결정됩니다. 굉장히 이제 시간 소모도 많고요. 보통 이 킬러에 해당하는 게 어머님들 다 알고 계시는 유전다운이에요. 유전. 그래서 유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대치에서도 단과 수업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이미 수능 생명과학 유전을 선행학습을 다 해버립니다. 방학이고 여름, 겨울에 딴 거 듣는 게 아니라 유전 특강만 이제 다 선행을 해요. 그래서 뭐 2바퀴, 많은 학생들은 3바퀴씩 유전 다 돌리고 왔기 때문에 고3 때 그 정도가 돼야, 왜냐면 딴 거 할 것도 너무 많잖아요. 국어도 해야 될 거 너무 많고, 요즘 국어는 뭐 불국어잖아요, 완전.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시간도 쏟아야 되는데, 탐구가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선행을 미리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뭐 지금 닥쳐온 게 23년도 수능이니까 현실에 입각해서 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EBS하고 평가원 연계성,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어나 뭐 영어는 지문의 일부가 EBS에서 그대로 연계가 되잖아요. 근데 과탐은 연계성이 매우 떨어져요.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수특이나 수완을 그러면 풀지 말아요, 선생님? 하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수특, 수완에 나오는 문항들이 상당히 문제 질이 좋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수특과 수완에서 상당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새로운 시도의 신유형들은 평가원에서 한 2년 정도 검증기관을 거쳐요. 그래서 보면 EBS에서 2년 전에 처음으로 출제했던 신유형이 2년 후에 수능에서 변형돼서 출제가 된다. 이런 이제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년도 수특이나 수완이 그 해년도의 수능에 나올 확률은 매우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 평가원, 결국에는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에 대한 연계성을 말씀드려보면 지금 이미 봤던 6평은 연계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9평에 10번이 변형돼서 수능 17번으로 나왔고요. 9평 17번 변형돼서 수능 19번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두 개가 메인 킬러였고, 아시겠지만 작년 수능 생명과학 1등급이 42점이에요. 엄청 낮았습니다. 역대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가 작년 수능 생명과학이었는데 9평 연계율이 높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31일이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아무튼 그 9평 때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날 시험을 봐봐야 합니다. 저도 그때 이제 수능 보고 나면 당연히 그 날에 문제 받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합니다. 9평 분석이. 그래서 쉽지 않은 수능 생명과학인데, 사실 제가 이제 여기 구리남양 중에서 이제 생명과학 고3들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상담을 좀 해보면 상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생명과학은. 딴 건 모르겠습니다. 국영수는 모르겠는데 과탐을 약간 등한시해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과탐을 좀 등한시합니다. 그거 바꿔야 돼요. 왜냐면은 과탐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고1, 고2 때 뭐 통합과학 하다가 고2 때 내신 때 거의 놓습니다. 과학을. 그래서 국영수에 거의 미쳐서 하는데 과학을 아예 안 하고, 그래서 고3 때 이제 과학 하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면 이게 난이도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던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궁극적으로 이제 문이과 통합 입시 전형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 사단이 났죠. 작년에 제가 강대 재종에서 담임을 할 때 제가 60명 정도 학생들 대입을 다 보냈는데요. 정시상담을 다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게, 반에서 한 7명 정도 학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과에서 한 중앙대 뭐 다빈치 전형이나 이 정도 한 내신 등급 한 3.7 정도 나온 애들이 이제 갈 그런 학교들인데, 교차 지원을 해가지고 뭐 수시든 정시든 거의 고대급
연고대 한양대급으로 그냥 다 합격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과 선택 과목이 유리하고 뭐 이미 이거는 뉴스에서도 대두화가 됐기 때문에 뭐 미적 당연히 유리하죠. 그래서 미적 선택해서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고, 표준 점수도 과탐 4과목 중에 수능 생명과학이 가장 많은 응시생들이 있기 때문에 응시생들이 많다는 건 표준 점수가 제일 높게 잘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이 가장 많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보는 조합이, 이것도 이제 고이분들을 좀 얘기 드리면 생지를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기형적인 조합이 하나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이제 생생조합입니다. 생생이 뭐냐면 생명과학, 생활윤리입니다. 그래서 문이과 탐구에서 가장 응시생수가 많은 하나씩을 선택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요 생활윤리 같은 경우엔 저도 이제 사탐 강사는 아니까 잘 모르지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듣기론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도 1등급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양이 적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때 결국에는 국영수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탐구 영역에서 받쳐줘야 어떻게 최저학력이 맞춰져서 이제 수시로 합격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피트 시험이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시 때부터는 그냥 약대가 100% 수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대 합격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약대를 노려보려고 한다면 의치학한 수에 기본적으로 생명과학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이 꽤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자료가 나오는 걸 이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 우대 점수, 우대 선택 과목의 생명과학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라도 생명과학을 해야 되고요. 뭐 이제 거시적인 얘기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결국 AI, 뭐 바이오, 뭐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쪽 생명 쪽에 대한 그 산업적인 발달의 예상이, 잠재도가 높지 않을까 드리는 말씀이죠. 곧 취업률이랑 연결되겠죠. 곧 연봉이랑 연결이 되겠죠. 디데이 82, 23 수능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가장 효율적인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킬러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됩니다. 지금 고3 학부모님들 혹시 고3 학생들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학습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학생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 얘기는 좀 해줘야 방향성을 잡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빅킬러, 열세 문항, 유전과 뉴런, 근육을 제외한 나머지 쉬운 문항들, 걔네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거의 전광석가처럼 막 풀어줘야 돼요. 10분 안에 열세 문항을 풀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2등급이 나와요. 그러려면 암기, 자기가 얼마나 잘 암기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건 저 이런 말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야, 네가 진짜 이 빅킬러를 열세 문항 10분 안에 맞추고 싶으면 어머님 앞에서, 아버님 앞에서 한번 떠들어 봐라. 얼마나 떠들 수 있는지, 얼마나 말할 수 있는지. 그걸 말할 수 있어야 10분 안에 열세 문항 맞출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답 정리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결국 빅킬러도 실수나 오개념이 나오는 패턴이 동일하대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들한테. 그 시험을 잘 보려면 새로운 문제를 풀지 말고, 물론 풀어야 되겠지만 양을 늘려가지 말고 과거에 나와 싸우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나와 싸운다는 건 불과 몇 개월 전에 내가 틀렸던 문제를 지금의 내가 그 사이에 공부를 했다면 그 문제를 다시 맞추고 있는지, 또 틀리고 있는지, 아니면 또 모르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를 해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보상을 받고 또는 자책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자극을 얻어야 실력이 향상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이 오답 정리가 필수예요. 그냥 OX 채점만 하고 버려지는 시험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틀린 이유, 내가 이걸 몰랐던 이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그거를 다시 복습하지 않으면, 복습을 하는 건 풀이 과정을 복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틀렸고 왜 몰랐는지를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계속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성적이 오르고 점수가 나오는 거죠. 킬러 6, 7문항을 18분 컷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타협을 하자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못 풉니다. 다 못 풀어도 돼요. 왜? 어차피 1등급만 맞으면 되니까. 그럼 1등급은 42점. 42점이라고 하는 거는 3점짜리 2개에다가 2점짜리 하나 틀린 거, 총 3문항 틀리면 되는 건데 나머지 다 맞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버릴 만한 킬러들, 보통 이제 학생들이 많이 버리는 게 4페이지. 4페이지에 나오는 17번이랑 19번이 보통 어렵게 나와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거 문항 배치가 바뀔 수도 있는데 보통 4페이지 17, 19번이 뭐냐면 유전에서 나오는 복잡한 가계도랑 유전에서 나오는 돌연변이, 변수가 엄청 많은 이 두 개의 킬러 문항들은 지금은 버려도 된다. 그게 이제 선택과 집중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유전을 세다라고 한다면 17, 19번은 풀고 오히려 앞쪽에서 뉴런이나 근육 쪽에서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이제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한 2문제 정도는 버리고 나머지는 다 맞춰서 적어도 안정적인 2등급은 확보를 하자. 이러한 전략으로 바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뭔가 과탐을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런 학생들에 대한 거예요. 물론 예전부터 확실히 이제 과탐을 준비해 왔고 뭐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학생들은 그냥 다 해야죠.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반 친구들도 이 전략을 취하고 있긴 하거든요. 취약 유형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이제 버리고 남는 것 중에서 내가 취약한 유형들만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학습 방법이 뭐냐면 계속 학생들이 무한 실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인강 강사라든지 아니면 뭐 모의고사가 서점이나 책방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만 계속 푸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방식은. 그죠? 물론 풀어야죠. 실무를. 감각 유지를 위해서. 시간 운용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무한 실무보다는 차라리 남는 시간에 내가 약한 유형을 계속하는 거예요. 취약 유형에 대한 기본 유형, 그 다음에 자료 해석법, 그리고 스킬 반드시 탑재가 돼야 그 시간 안에 풀 수가 있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킬러들은 처리를 하는 게. 그럼 그걸 하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실무 말고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엔젤을 사세요. 저 같으면 엔젤 살 것 같아요. 엔젤을 그냥 인터넷 사이트나 아니면 뭐 서점에 있는 엔젤을 다 사다가 내가 약한 유형만 골라가지고 그냥 그것만 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 분석할 것 같고 그것만 극복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당연히 오답 정리하고 내가 왜 틀렸고 어디서 막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한 채점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전 모의고사는 보통 평균적으로 주 3회, 그러니까 7일이 있으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2일에 1회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6일 동안 총 3회분을 보겠죠. 그리고 나서 하루가 더 남겠죠. 이 하루 동안에는 이 앞에서 치른 거에 대한 피드백, 그러니까 여기서 틀렸던 문항들이나 뭐 내가 몰랐던 문항들을 다시 한번 재도전하거나 복습하는 그런 하루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것까지 너무 힘들다면 쉬던가. 쉬는 건 좀 그런가요?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 3회 모의고사가 좋지 않나. 이틀에 한 회 정도 평균적으로.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내 약점을 극복하자, 이 얘기고요. 당연히 이제 실무의 의미는 효율적인 시간 배분과 시간 운용에 대한 그런 연습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여러분 어머님들, 제가 이제 상품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 포도당 캔디라는 게 있어요. 약국에 가면. 저는 이제 학생들, 제 가르치는 학생들 싹 다 줬거든요. 포도당 캔디. 이번 9평 때 쓰라고. 이게 뭐냐면 과탐 때 체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국영수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과탐 보려고 하면은 평상시에 잘 하던 애들도 이 과부하가 걸리니까, 뇌나 어떤 그 혈당이나 이런 게 너무 낮아지니까 잘 컨디션이 안 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과탐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밥을 좀 적게 먹고, 왜냐면 밥 많이 먹으면 이게 피가 이제 소화기관 쪽으로 쏠리니까 뇌혈량이 적어져가지고 두뇌 회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밥을 좀 적게 먹고 포도당 캔디를 먹는 거예요. 포도당 캔디.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힘이 나거든요. 운동선수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강도 운동을 진행시키는데 이제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당캔디, 그거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기왕이면 과탐 보는 시간에 과탐 공부하는 게 좋겠죠. 체력이 떨어졌을 때 그 몸을 수능에 최대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파이널 강의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강남대성에서 강의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뻔한 얘기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 컨텐츠들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강남대성 현재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뭐 전국적으로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강의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뜨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강목 K라고 하는 모의고사. 이거 왜 이렇게 안 지워지냐? 강목 K. 강대 모의고사 K라고 하는 이 모의고사인데 요거는 아무 선생님이나 풀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은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걸 학원에서 사용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나 지금 QEM에서 출강하시는 강남대성 선생님들만 사용하는 게 합법적으로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라서 요거 저희 학원에서만 지금 QEM에서만 공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만 풀 수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다른 학원에서 이걸 만약에 사용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뭐 수업을 한다, 무조건 다 불법입니다. 저희 회사에 있는 그 저작권 팀에서 가만 냅두질 않아요. 그리고 다 찾고 있고 지금 색출해서 다 소송 걸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게 이제 10회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 10회분은 이제 수업 때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주는 10회분 이 해서 총 20회분의 모의고사가 나가요. 그러면 일주일에 2회분은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컨텐츠 제가 다 드립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제가 만든 자체 모의고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특, 수완, 올해 거에 나오는 일부 우수 문항들과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서 일부 문항들을 변형해가지고 올해 6평, 9평을 변형해서 자체 모의고사 난이도와 문제, 배점, 배분을 다 고려해서 만든,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 조교진 4, 5명이 다 검토를 해서 만든 그 모의고사를 매주 1회씩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별로 맞춤별 자료는 또 제공을 합니다. 뭐 컨텐츠는 엄청 많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목 K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강대 컨텐츠, 뭐 너만키라고 해서 스킬만 모아놓은 거고, 이제 엔키트라고 해서 강남대성 전용 엔제 문제집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다 제공이 가능해요. 합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 주간지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과제장 같은 건데, 뭐 요거는 뭐 4단계로 구성이 돼가지고 보통 이제 대치동에서 다 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뭐 이제 관리적인 차원을 말씀드리면 뭐 온라인 질의응답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이 문제의 킬러들을 이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30분 정도 전에 먼저 와 있으면 그때 와가지고 이제 질의응답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줌, 뭐 이 코비드 사태 때 이제 새롭게 생긴 컨텐츠가 줌이잖아요. 그래서 줌 온라인 통해 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강남대성 QEM 콜라보레이션 유일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이런 말씀 제 입으로 드리긴 뭐한데, 저도 이제 이 강남대성 과탐 선생님들을, 저는 이제 QEM에 원래 지금부터 한 3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강대에 되기 전부터 여기서 이제 수업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강남대성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을 제가 이제 잘 꼬셔가지고 여기에다 지금 런칭을 다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부터 이제 강남대성 선생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 건데, 뭐 흔하진 않죠. 예, 뭐 강서나 이쪽에는 거의 선생님들 가시지를 않아요. 경기도권을 원래 잘 안 가시거든요, 선생님들이. 근데 제가 이제 현란한 말과 술잔과 간을 좀 손해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소개를 말씀드리면, 이 지구과학 선생님 양기봉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존경하시는 선배님인데 지금 강남대성 과탐에서 최우수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학원은 이제 강사평가라는 걸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4월달 그리고 10월달에 전 학생 뭐 수강생 수만 전국으로 치면 몇천 명인데 몇천 명의 강사평가의 결과 지금 몇 년째 계속 최우수 강사로 선정되셔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냐면 대성인 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 고3 수험생들 그리고 N수생들의 수능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아무한테나 주지를 않아요. 저한테도 당연히 안 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다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선생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고요. 뭐 수업력이나 컨텐츠나 뭐 이런 거는 자타의 불허를 공인하고요. 그 다음 물리 선생님, 화학 선생님인데 친구는 뭐 그냥 이 선생님은 저랑 친해가지고 이 선생님은 뭐 저랑 이제 뭐 친한데 아무튼 이분은 뭐 그냥 엘리트 코스입니다. 서울대 사범대 물리교육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성 마임에게 조금 있으면 인강 런칭합니다. 그래서 뭐 김재마 선생님 다들 아시겠지만 그 같은 인강 사이트에 곧 런칭하실 선생님인데 지금
QEM에서 물리, 수능 물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수원 선생님은 뭐 EBS 뭐 여기에서 이제 수업하셨던 분이고 화학 우수 강사 2021, 22 이렇게 두 번 다 하셨던 분이고 네. 제가 함부로 뭐 이분들의 강의가 어쩌다 뭐 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됩니다. 예. 그냥 스펙이 증명합니다. 적어도 수능 같으면 대치동 가실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가세요? 예.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적어도 같으면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